진누리님 번역 두 채널 괴담 유키오.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유키오라는 녀석이 전학을 왔다. 몸집이 작고 혼혈 같은 얼굴로 왠지 모르게 쭈뼛거리는 녀석이었다. 유키오는 부모님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사정은 선생님께 들은 것은 아니고 유키오 본인에게서 들었다. 우리는 처음에 유키오를 따돌렸다. 그렇다고 해도 돈을 뺏거나 하지는 않았고 지나갈 때 등을 팔꿈치로 찢거나 필통을 커터칼로 긋거나 조회 때 유키오가 했던 일을 일러 바치거나 했다. 철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당하는 본인이 괴로웠다는 것은 몰랐지만 하지만 유키오는 평소에 쭈뼛거리는 주제에 그때에는 묘하게 강해져서 울거나 하진 않았다. 선생님에게 이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다지 재미가 없어져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단지 유키오는 자주 학교를 쉬었다. 한 달에 얼마나 학교를 쉬는지는 잊어버렸지만 꽤 쉰다는 인상은 남아있었다. 그때 우리 학교엔 급식 때 나온 빵을 학교에 나오지 않은 친구에게 근처 사는 사람이 갖다주는 규칙이 있었다. 유키오에게 빵을 갖다주는 것이 내 임무였다. 집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반에서는 가장 가깝기도 했고 자주 가는 길 도중이기도 했다. 유키오의 집은 목재로 만든 전통주택으로 딱 보아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만한 집이었다.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왠지 어두워서 나로서는 꽤 기분이 나쁜 집이었다. 빵을 줄 때는 언제나 할머니가 빵을 받고 돌아갔다. 어느 날 또 유키오가 학교를 쉬게 되어 나는 빵을 주러 갔다. 현관에서 부르니 그날은 유키오 본인이 나왔다. 감기에라도 걸렸는지 안색이 좋지 않았다. 유키오는 나에게 집안에 들어오라고 권했다. 장난감이 있으니까 놀자. 그 장난감은 내가 가지고 놀고 싶었던 것이어서 불길한 기운은 떨쳐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유키오의 방에 들어가서 조금 놀랐다. 방 안엔 실이나 스티커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엔 신사의 부적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내가 들어간 안에도 틈이 없을 정도로 붙어 있었다. 이게 다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적을 붙인 건데 그것만 있으면 왠지 무서워서 실도 붙인 거야. 그 중엔 유키오 스스로 적은 것 같은 부적도 있었다. 이런 부적 따위 떼버리면 되잖아. 그런 짓을 하면 할아버지에게 혼나니까. 유키오는 우물거렸다. 그날은 유키오 방에서 1시간 정도 놀았다. 다음 날도 유키오는 학교를 쉬었다. 선생님이 나에게 유키오의 상태를 물어보았다. 나는 왠지 몸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 쉰다는 전화가 안 왔으니까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말이야. 전화해보면 되지 않아요? 아니, 해봤는데 아무도 받질 않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셨니? 어제는 보지 못했어요. 쉬면 쉰다고 전화 좀 해달라고. 유키오한테라도 좋으니까 꼭 말해주고 하죠. 그날도 유키오의 방에서 놀았다. 유키오는 장난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조금 부러워져서 물어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주셨다고 했다. 너희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신데? 돌아가셨어. 유키오는 선뜻 대답했다. 무슨 일로? 교통사고.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머리를 숙이고 대답하는 유키오를 보곤 역시 그 이상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 화제를 바꾸었다. 내일은 학교 갈 거야? 몰라. 너 그래도 괜찮아? 쉴 때는 전화 좀 해달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미안. 나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안쪽 방에 계셔. 그럼 내가 말하고 올까? 잠들지 못하겠어.
뭐? 엄마하고 아빠가 꿈에 나타나서 날 불러. 유키오, 유키오 하면서 나를 몇 번이나 불러. 그게 무서워서 잘 수가 없어. 어제는 팔을 붙잡혔어. 날 끌고 갈 생각인가 봐. 나는 유키오의 말에 점점 무서워져 이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때 유키오가 나를 강하게 붙들었다. 아니, 네가 무서운 건 알겠는데 내가 여기 머물 순 없잖아. 어째서?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니까. 거기까지 말하고 아뿔싸라고 생각했다. 유키오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유키오의 집을 반쯤 뛰쳐나오듯이 나왔다. 다음 날도 유키오는 학교를 쉬었다. 선생님이 그날은 함께 가자고 말해 돌아가는 날을 차에 태우고 유키오의 집으로 갔다. 선생님이 현관에서 불러도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현관문을 연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렸다.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부엌이나 유키오의 방엔 아무도 없었다. 유키오의 방을 나오니 오른쪽에 방이 하나 더 있었다. 유키오가 어제 말했던 안쪽 방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방을 말하는 것이라고 나는 짐작했다. 선생님이 장지문을 열었다. 그 순간 선생님은 몸을 굳히고 바로 장지문을 닫았다. 한순간에 선생님의 몸 사이로 방 안이 보였다. 비투성이가 된 유키오의 얼굴이 보였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경찰을 부른 것 같았다. 그날에 그 다음의 일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경찰이 온 것 같았다. 다음날 선생님이 유키오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은 것을 반에 알렸다. 그래도 비투성이였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죽었다고만 말했다. 나중에 나는 선생님에게 유키오의 꿈에 대해서 말했다. 선생님은 잠시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나에게 유키오의 부모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유키오의 부모님은 자살했다. 동반 자살이었다. 유키오는 그때 운 좋게 살아남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사오게 되었다. 나는 그걸 들어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왠지 그런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 나는 경찰에게 불려가 유키오의 집에 갔던 것을 이야기했다. 유키오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경찰은 나에게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끈질기게 물어보았다.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정말로 너 그 집에서 유키오에게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니? 네. 같이 온 선생님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이 선생님을 향해 휘휘 손을 저었다. 그것이 신호였는지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 나에게 말했다. 저기 말이야, 선생님과 함께 유키오의 집에 갔었지? 그때... 선생님은 말하길 힘들어했다. 나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유키오는 이미 죽은 지 3일은 지난 상태였어.